안녕하세요, 약사베이스맨입니다. 변비에 유산균이 좋다는 이야기는 모두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유산균이 변비에 좋은지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유산균이나 먹어도 효과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견도 많고, 그 유명한 락핏이나 어디 광고하는 좋은 회사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종종 보이죠. 아주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품과 성분 구성에 상관없이 변비와 유산균에 관한 모든 임상 연구를 취합해서 진행한 메타 분석 논문들을 보면은 대체로 유산균은 변비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단순히 결과만 놓고 보면 그냥 랜덤으로 아무 유산균이나 선택해서 복용을 하더라도 변비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2020년에 발표된 변비 증상이 우세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즉 IBS-C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논문입니다. 결론을 먼저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안전하고 배변의 빈도와 변의 무르기, 그리고 변의 대장 통과 시간이 개선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변비가 개선된 거죠.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대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비 우세 IBS 환자의 배변 빈도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인데요. 내용을 보면 배변의 빈도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대한 헤테로제네이티, 즉 이질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변비 우세 IBS 환자의 변의 무르기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변의 무르기가 개선은 되었으나 중대한 이질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메타 분석 논문입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번 수행된 임상시험을 하나로 엮어서 더 신뢰도가 높은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통계적인 기법이에요. 이질성이 높다는 것은 이 메타 분석에 인용된 임상시험들 사이에서도 결과에 편차가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유산균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 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임상시험들마다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결과가 제각각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원래 유산균은 효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복용하는 사람마다 장내 세균 조성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이는 다른 어떤 영양제보다도 유산균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임상시험마다 사용한 유산균의 종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임상시험에서는 락토바실러스 카제이라는 균을 사용하고 어떤 임상에서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종의 균을 사용했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죠. 세 번째로 임상시험마다 다른 균주를 이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이름은 어떤 유산균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이라고 해도 성질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와 저는 같은 종입니다. 같은 인종이고 같은 국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만큼 축구를 잘하지 못합니다. 이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저만큼 약이나 영양제를 잘 알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유산균도 같은 종이라고 해도 어떤 녀석이냐에 따라, 즉 어떤 균주냐에 따라 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종 안에도 여러 균주가 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DN173,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GCL2505,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처럼 종명 뒤에 붙는 코드네임이 균주를 지칭하는 이름이고요. 종은 같지만 엄연히 다른 균주고 그 효과도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어떤 균주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자면 일반적으로 비락티스, 즉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에서 배변의 빈도와 변의 무르기를 개선하는 데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메타 분석 과정에서 이질성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는 다른 녀석들보다 일관적으로 꽤 변비에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고 다 같은 녀석은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나 봉준호 감독님과 제가 다르듯이 분명히 같은 락티스 종이어도 균주마다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른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유산균이 사람의 장 통과 시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변이 장을 더욱 짧은 시간에 통과하면 그만큼 배변이 편해지고 변비가 개선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연구에서도 유산균이 전반적으로 변의 장 통과 시간을 단축한다, 즉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고맙게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균주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따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맨 위에 두 종류, 비락티스 HN019와 비락티스 DN173-010, 이 두 가지 균주는 SMD 수치를 봤을 때 효과도 꽤 높게 나타났을 뿐더러 P-밸류가 낮아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자세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균주별로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L-카제이 CRL431 그리고 비락티스 BB12는 둘 다 SMD 수치가 0.33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긴 하지만 P-밸류가 0.14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통계적인 유의성이 적어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L 람노서스 GG. LGG라고도 불리는 유명한 균인데 얘는 SMD 값도 낮고 P밸류는 아주 높죠. LGG가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 힘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데이터도 앞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가 변비에 효과가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락티스 중에서도 HN019와 DN173 균주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같은 락티스지만 BB12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락티스는 아니지만 유명한 균주인 LGG는 데이터가 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논문에서 안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이 균주들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 논문은 단지 변비만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실제로 BB12와 LGG는 설사 증상 개선, 콜레스테롤 완화, 장염 증상 개선, 인지 능력 개선 등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는 녀석들이니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가 아쉽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더 큰 규모의 연구가 진행되고 거기에서 변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아무튼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가 변비에 대체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그 중에서도 HN019 균주와 DN173 균주가 특히 근거가 더 잘 갖추어져 있어서 다른 균주를 섭취할 때보다 변비 개선의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균주들이 포함된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몇 가지 제품을 소개드리자면 우선 셀티아이가 있습니다. 셀티아이 유명하죠. 그런데 셀티아이 골드나 셀티아이 맘 그리고 셀티아이 주니어 같이 10세 이상이 복용하는 제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셀티아이 베이비와 셀티아이 키즈에만 HN019 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비가 10세 이하의 유아나 소아에게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니 조금 더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셀티아이 키즈만 해도 이미 보장균 수가 100억이 되는 상당히 고함량의 유산균이고 그 내용물의 구성을 봐도 성인이 드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비에 좋은 유산균을 찾고 계신다면 키즈 제품이지만 성인도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종종 소개드렸던 더파르마 프리미엄 제품에도 이 균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원래 변비 개선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제가 오늘 소개드린 균주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놀랍진 않아요. 그리고 보장 균수도 많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균이 투입된 제품입니다. DN173균은 널리 알려진 요구르트인 액티비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을 보면 단원사의 균주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DN173균이에요. 유산균 섭취를 위해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게 비효율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간 변비를 회복하는 데는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직구 제품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보장균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품 라벨에 100억 CFU라고 되어 있으면 그 제품은 유효기간 동안에는 어느 누가 테스트를 해도 최소 100억 이상의 균이 검출되어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케이스에 300억이라고 써놓았는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양제 품질 확인 사이트 컨슈머랩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변비 관련 균주가 포함된 제품은 이것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내처스웨이 제품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300억 CFU가 제대로 검출이 되었네요. HN019 균주가 사용된 제품은 찾아보면 이래저래 더 많겠지만 저라면 그나마 데이터가 있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직구 같은 경우 배송 과정에서 콜드체인은커녕 상온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품질 저하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국내에서 정식으로 발매되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